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렇게 준동하고 있는 것을 예. 그나마 우리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극복이 되면 좋겠는데, 예. 자,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로 제가 질문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예. 8대1이다. 뭐 자의 경우라도 7대1은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지 않을 네. 수가 없는데 예. 이게 유죄 판단이 만약에 항소심에서 나오면 대선 출마가 어려울 수 있다. 또는 예. 대선 출마를 어렵도록 만드는 공격을 하게 되면 네. 그것이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그냥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대로 한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26일 날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가 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거 뭐 잘 아시겠지만 공소사실의 내용도 그렇고 그 이상한 공소사실을 항소심 재판부가 정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어느 부분이 도대체 허위라는 것이냐, 어느 부분이 법을 어겼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선고기를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무죄가 되는 게 내일 정상이고요. 오후 2시입니다. 예. 예. 만에 하나, 그러니까 10%의 가능성 때문에 무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의 자격을 정치적인 이유로 잃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 이재명 대표를 자신의 후보로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항소심 판결에 실망해가지고 예. 아니 뭐 계속 무죄라고 하더니 결국 유죄가 돼서 자기 결백을 입증을 못했구만.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저 결백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대통령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만. 이런 식으로 여론이 반전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조사 결과나 또 지금 여론들이 이 내란 세력의 행태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점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내란 세력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더 강해져 있고 어느 때보다 결집력이 단단해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탈락한다. 혹자는 이제 그런 점들이 여론에 의해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게 대법원이 신속하게 초스피드로 판결을 해가지고 그 유죄를 확정하려고 할 거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이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을 어겨가면서 대선 시기를 공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법원 판결 보고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내란 세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대법관들의 정서가 뭐 기득권 세력의 일부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건 맞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나 자기가 살아온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초스피드로 판결을 해가지고 이재명의 그 후보로서의 자격을 법적으로 박탈한다. 이럴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대법원은 미루는 방식을 택할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과거 양승태처럼 어떤 하급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작동을 한다면 기득권 카르텔과 연합해서 그러면 2심에서 오히려 무죄를 내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키를 가져가고 자신들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게 대법관들이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지금 막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 들어보면 어찌됐든 지금 현재 대법원 체계 기득권 구조 헌법재판소의 지금 기능과 역할에 대해 비판이 많긴 하지만 그걸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구조적으로 내란 세력에게 동조해서 거기에 줄을 서서 내가 입신양명을 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가 중요하고 그 행위가 증거로서 남아 있으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자, 그렇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혹시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과와 연동해서 생각한다 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를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일종의 하급심은 아니지만 항소심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본다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추측이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그렇게 연동해서 생각할 정도의 사람들은 아닌데 지금 상황을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이제 비슷하게 얽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서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 많이 겪어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이라거나 뭐 저기 그 뭐 국방부 불온소득 사건이라거나 그런 거와 관련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정권의 치명적인 사건인 경우에 서로 간에 누가 먼저 이걸 하나 눈치를 보는 일이 있었는데, 하급심 판결을 기다리면서 눈치를 볼 정도의 그런 수준의 사람들은 아닌데, 네. 문제는 그런 걸 요구하는 수준의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맞추는 헌법재판관이 지금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도 충분히 생색을 낼 만큼 이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문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들어준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함께 움직였다고 치더라도.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안 나오도록 다른 헌법재판관들의 출근을 저지하거나 아예 뭐 그분들 위해를 가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 예.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판사로서 판결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이라면 윤석열의 기각 결정을 정말 쓰기가 힘들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소수설이긴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같은 의결 정족수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론이 있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편승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었는데 이거는 국민 계몽용으로 뭐 야당에 대한 경고용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라는 거는 어느 이론에도 없고 세계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써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네. 그걸 만들어서 썼을 때 이 사람이 자기 당대는 물론이고 다음 때까지 느껴야 될 그런 어떤 그 단죄는 네. 그거를 감수할 만큼의 용기나 배짱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자,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이제 극단적인 이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제 것과 함께 제가 정치적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국 출마 못할 것이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솔직담백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예. 자, 유시민 장관이 그러면 나오면 좋겠다. 유시민 작가가 나오면 좋겠다. 막 예. 이런저런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호사가들의 입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흐름이나 민주당의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 거 아닌가요? 야, 그렇죠. 그리고 항소심의 선고 결과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거 결과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떠드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예. 영향이 없죠. 그러면 민주당과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 흔들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없죠. 예. 그러면 없고. 그렇지 않은 외부 세력이 이제 계속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지켜봤던 사람들조차도 예. 그러니까 나는 정말 저 내란은 맞는 것 같고 계엄 선포한 거는 정말 시대착오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재명은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예.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윤석열 석방 탈옥 사태 이후로 이제 그런 주장을 어디 가서 대놓고 하기가 힘든 상황을 이들이 자초했다. 네. 예. 실제 국힘 후보들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계속 네, 예. 그 얼마 안 되는 지지율조차도. 예, 예. 그리고 그 세부 지표를 보면은 자기가 보수적인 지향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 만 보더라도 1등이 김문수, 2등이 이재명 이렇게 되던데. 네. 예.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사라집니까? 오늘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